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에는 보통 그 향후의 단기적인 흐름도 좋고, 그리고 그 2주, 3주 정도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설령 틀리더라도 우리가 고찰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주말에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자, 우선은 미국장이 오늘 나스닥 다우존스가 2%다 모두가 2% 넘게 이제 상승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그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흐름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지금 상승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많이 가냐, 덜 가냐, 이런 차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종목을 변경하면서 생기는 로스들, 그러니까 뭐 갭상승이나 아니면 순간적인 장대 양봉이나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면은 주가는 10% 올랐는데 내가 번 거는 10%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세 상승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수익을 어떻게 실현하나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그거에 대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 팁은 제가 과거에 2008년도, 2009년도, 2012년도까지 대세 상승을 하면서 실패한 그런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세 상승 구간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상승에 따른 갭 같은 게 발생을 합니다. 즉, 금요일장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금요일장 데이 트레이딩 하거나 단타로 취급받아서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장 예를 들어서 폭등을 하거나 갭상승으로 시작하는 그 갭의 포인트,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3%,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1% 정도 그 갭을 잃고, 그리고 바로 시가에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이나마 더 상승폭이 줬을 때 이거 늦으면 안 되겠다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 한 주는 물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주말에 이제 리뷰를 하는 거고, 뭐 어찌됐건 미국장이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다음 주에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대감은 어떠한 근거나 어떠한 확률도 동반되지 않는 그런 막연한 근거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막연한 근거. 이런 리뷰들은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계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자, 코스닥에서 우리가 이제 밑에 420포인트에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V자의 각도가 이 하방의 각도와 동일하게 같다는 겁니다. 그쵸? 이 점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각도가 바뀌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각도가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 코스피를 가야 되냐, 코스닥을 가야 되냐라는 건데, 저는 아직도 어차피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을 들어갈 거면은 코스닥을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코스닥이 들어가는 포인트의 가장 큰 핵심은 이 정고점을 넘었다는 겁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정고점을 넘었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게 정고점 당연히 넘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1000포인트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V자 반등을 말씀드린 시기도 한 500포인트 이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V자 반등으로 정말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그대로 반등이 나왔다가 각을 다시 완만하게 좁히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이라는 것이 240과 480이라는 강력한 저항선이었습니다. 이 저항선은 이렇게 해서 이 800포인트 이하에서는 어떻게 보면 죽은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코스닥이 힘을 못 쳤는데,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상당히 실리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월봉으로 봐도, 과거 월봉으로 봐도 단 한 번도 나오지 못한 거래량이 이 바닥권에서 나와줬고, 이 바닥권뿐만 아니라 바닥권을 확인한 이후에 상승하는 이 부분에서도 거래량이 상당히 나와줬습니다. 이 뜻은 이제는 대세 상승이 맞고, 그리고 모든 월봉상으로 모든 저항을 뚫고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0포인트를 주장하는 겁니다. 코스피를 좀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과거에 종합주가지수 2002년도 그리고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을 법한 그 시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요게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2500포인트가 가기 위해서는 조금의 횡보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렇게 일봉으로 봤을 때는 2200포인트, 2300포인트를 갈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요게 보시면 최근에 가격이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각이 이렇게 세워진 상태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횡보를 해서 기간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각을 좀 완만하게 낮추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코스닥 종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코스닥에서 지금 보시면은 과거의 전 고점을 이미 주가 지수는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의 주가의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종목이 최소한 적자 종목은 아니어야 되고, 제가 이전에 영상 올려드린 그런 기업들의 조건들을 어느 정도는 충족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웬만하면 주가의 위치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구간에 있는 종목, 그리고 전고점을 넘은 종목,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전고점을 넘은 종목을 사야 될 것이냐, 전고점을 넘지 않은 종목을 사야 될 것이냐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고점을 넘은 코스닥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그 넘은 종목이 단순하게 비싸다 라는 의견으로 보통 이 전고점이 넘지 않은 종목들을 사곤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테마가 전고점을 넘지 않은 테마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테마 중에서 전고점이 넘은 것도 있고 안 넘은 것도 있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전고점 넘는 걸 저는 사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어떤 테마가 전고점이 넘지 않은 테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테마 속에서 예를 들면 5G 같은 종목 중에서는 전고점을 넘은 것이 있고 안 넘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종목들이 전고점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고 다 금세 따라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시세가 안 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어떤 시세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이렇게 대세 상승에서는 안 좋은 종목도 뒤늦게 끌고 올라가려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노리기 위해서 어떤 테마, 그 테마 안에 종목이 괜찮은 종목인데 얘가 지금 안 올라가고 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러면 그거 매도하고 올라가는 종목 사는 순간 그 올라가는 거 살 때 물려가지고 이 저점에 있는 거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되는, 이도 저도 아닌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판단은 그 내가 산 테마가 신고가를 갱신한 테마인가. 그럼 그런 테마들, 예를 들면 2차전지 같은 거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가 넘어간 종목이 있고 안 넘어간 종목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넘어간 종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고가가 넘어가지 않은 테마, 뭐 예를 들면 5G와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목은 매도해가지고 신고가 넘은 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갖고 있다가 시세를 주면 그때 이익 실현하고 나오는 것이 아마 이익을 좀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번만 기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을 불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횡보장에서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게 공부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해야지 지금이 기회다라고 여기저기 급하게 들어가면은 제가 경험했던 2008년도, 2009년도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영상을 올린 이후에도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테마가 신고가 위에 형성된 종목들 중에서 자, 우리는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눌림목에서 들어간다라는 생각은 약간은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버려야 될 것 같고, 제가 판단한 바로는 지금 이런 대세 상승장에서의 주는 기회는 이 저가지수 5일선을 만나는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매수의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야, 눌림목에서 사야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의 상승 추세를 보면은 눌림목에서 살 수 없는 기회들밖에 없습니다. 그쵸? 눌림목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이거는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이잖아요. 그쵸? 종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과거에 내가 놓쳤다고 해서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을 보시게 되면은 전고점을 아직 못 넘은 종목입니다. 그쵸? 물론 여기서 갈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전고점이 넘지 못한 종목이 대부분은 그 상단의 10% 정도밖에 이익 실현할 수 없는 그런 구간들이 매물대가 존재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5% 미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뚫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급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분명히 여기서 매도세가 나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다른 종목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 정고점을 뚫을 때 그 주가 지수의 상승을 동반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뚫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전엔 종목들은 주가 상승이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가는 그런 주가 상승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전고점을 뚫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얘는 5월 25일이었는데 5월 25일 보면은 음봉에서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쭉 올라왔죠. 그쵸? 1.6%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와주면서 딱 이 궁합이 딱 맞으면서 이제 신고가가 보통 뚫리는데 그런 흐름이 앞으로는 그거보다는 점진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1% 미만, 1%대로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클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했을 때는 신고가를 넘은 종목 중에서 고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은 참조하셔가지고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히려 좋은 종목을 계속 갖고 있고 나중에 시세가 끝났을 때 파는 것이 더 이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2008년도, 2009년도에 뭐 KB은행이나 아니면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SDI 고려아연 뭐 그런 종목들을 봤을 때 이런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조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대형주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같이 큰 종목들이 4% 5% 오르는 거와
개별 종목, 뭐 예를 들어 첨보 같은 게 4%, 5% 오르는 거는 내 계좌에서 똑같습니다. 두 개가 다를 게 없어요. 그쵸? 여기서 삼성전자가 오른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회의감은 내가 리스크를 좀 더 안고 다른 종목을 샀는데 삼성전자도 리스크가 없는데도 올라갔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산 사람은 리스크가 가장 큰 사람이죠. 왜? 회복되는 속도가 가장 느렸기 때문에. 그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삼성전자에서 이익 실현을 한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코스닥으로 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종목들이 고수익을 노리려고 코스닥에 들어갈 것이고, 그거는 이제 곧 상투를 만드는 그런 단기적 상투를 만드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